어떻게 되지? 차례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질문하고 물어보는데 또 그걸 귀찮아가 항상. 그렇죠. 하고 싶지 않은데. 예. 그냥 이제 그걸 또 이제 센스 있게. 센스. 예. 때와 장소. 센스 있게 하죠. 예. 때로 하고. 어떻게 우리 저 임 사모님네는 이제 질문의 능력을 좀 활용하시나요? 어디서요? 교회.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얘기도 하려고 그러고 애들한테도 손자한테도 그렇고 손자를 키우려니까 정말 어떨 때는 생각이 들어 하려고 있었다는 생각이. 네. 자, 질문의 중요성, 지적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질문이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제 보화, 감추어진 보물이에요. 감추어진 보물, 본질은 천국이다. 천국은 인간이 찾아야 할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이다. 보물은 숨겨져 있다. 천국도 성품도 모두 숨겨있는 보물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수많은 자원들이 숨겨져 있는 보물 광산이다. 이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해야 할 내용들은 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호기심과 질문이다. 호기심과 질문 없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재능들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에 있는 재능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기심과 질문은 숨겨진 재능을 찾아내는 키다. 이제부터 호기심과 질문의 훈련을 해보자. 이것이 뭘까? 이것 특징은 무엇일까? 자,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저걸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뭘 더하거나 빼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뭘 변화시켜야 할까? 이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 이 일의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한국 부모는 떠들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고, 유대인 부모는 질문 많이 하라고. 학교에 돌아온 아이에게 한국 부모는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라고 묻고, 유대 부모는 무슨 질문을 했니라고 묻고. 질문의 수준이 생각의 수준을 결정한다. 환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어떤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해석에 대해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가이다. 결국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싶으면 습관적으로 하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고대 소크라테스가 사용한 교육 방법은 선생의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지닌 생각의 초점을 조절하고 학생 스스로가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질문이 인생의 길을 만든다. 성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성공한 사람들은 더 나은 질문을 하고 그 결과로 더 나은 답을 얻는다. 수준 있는 질문이 수준 있는 인생을 만든다. 사업은 경영진이 시장, 전략, 제품 종류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끊임없이 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부부관계도 어떨 때 갈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서로 헐뜯는 대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방법이 뭔지 끊임없이 질문할 때 좋아진다. 안에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는 키가 질문이다. 자동차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손으로 조립 작업을 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다. 질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리의 한계에 대해 의문을 가짐으로 인생의 벽, 사업의 벽, 부부관계의 벽,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벽을 허물게 되는 거다. 인간의 모든 발전은 새로운 질문에 의해 진행된다. 자, 질문의 종류. 열린 질문, 닫힌 질문. 뭐죠? 했어, 안 했어? 뭐 먹었어? 이거는 닫힌 질문. 어떻게 생각해?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은 열린 질문이에요. 시간 질문. 몇 시에 끝날 수 있어? 몇 시까지 시간을 주면 될까? 이렇게 행동한다면 1년 뒤 혹은 5년 뒤 어떻게 될 것 같아? 전에 잘했을 땐 어떤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해? 이런 것. 생각이나 상황에 대한 확인 질문. 내가 듣기로는 이런 의미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도 확인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자기 감정을 바꾸는 질문.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맞아?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가?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자기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훈련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감정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또의 영법. 네. 그리고 또, 그런 것 같군요. 그래요? 그 외에 또 다른 원인은 없을까? 3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아마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결과가 있다면 가능한 모든 원인, 결과, 방법들을 생각해야 하는 질문이다. 자, 좋은 질문, 나쁜 질문. 좋은 질문은 확인, 반복, 연속, 요약, 이탈형 이런 특징. 나쁜 질문은 함정에 빠뜨리는 거, 부정형, 모호하고 복잡함, 추궁, 과거지향적, 폐쇄, 유혹, 비판, 때에 안 맞는 질문. 나를 찾는 질문. 나는 왜 안 되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유가 뭐지? 나는 누구지? 네, 뭐 이런 거. 만약 내가 새롭게 한다면, 될 수 있다면, 누가 나를 돕는다면, 왜 안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죠. 업무적 질문. 이 일이 본인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요? 더 발전해야 할 목적은? 이대로 간다면 개선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현재 상황이 본인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9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한 질문. 코칭 질문이에요. 코칭은 상대방의 문제를 상대방의 생각 속에 있는 답을 끌어내야 해결하도록 하는 질문 방법이다. 코칭.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중에서 때에 따라 필요한 질문을 활용할 수 있죠. 뭘 도와주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용어 정의, 이 주제의 의미는 뭐지?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주제 속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 가정 질문이에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만약 다른 방법을 한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음향의 질문. 뭐 좋은 걸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안 좋은 것.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고쳐야 할 부분. 그래서 좋은 결과는 밝은 부분이고 고쳐야 할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고 그렇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죠. 기적 질문. 또 정체성 질문. 나는 누군가? 왜 세상에 왔나?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거. 5 성품을 질문. 이걸 발전시키기 위한 질문들이요. 장점을 찾기 위한 질문. 존귀하게 여기기 위한 질문.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질문. 변화가 왜 필요한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변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 어디서 어디로 변화가 필요한가? 변화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나? 자, 이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의 9가지 질문. 전용, 응용, 변경, 확대, 또 축소, 대응한다면 치환, 역전, 결합시키면 어떻게 될까? 요즘엔 융합을 많이 하는 시대예요. 그 융합. 이것과 저것이 합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단순히 부동산 사무실이 아니라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합치는 거죠. 엄마들이 와서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다면은 이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치유를 위한 질문. 자, 10가지 방법. 제목, 분석, 의지, 목표, 자원 찾기, 실행 계획 짜기, 점검 및 수정, 강점 강화시키기, 목표 달성하기. 새로운 비전 만들기. 19번째, 재능 개발을 위한 질문이에요.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질문이 필요하고 칭찬의 질문이 필요하고 또 과거나에 대한 질문들이 필요해요. 선택 질문. 어느 걸 먼저 하길 원하지? 언제 몇 시에 끝날 수 있지? 뭐 벌을 줄 때도 선택해. 어느 벌을 주면 벌을 받고 싶어? 처음 만남에서 소통을 위한 질문. 저에 대해 소개해도 될까요?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3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선생님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처음에 신방 가면은 참 이게 남자들은 특히 말을 잘 안 하죠. 그러면은 뭔 말을 해야 될지 이게 참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소개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소개를 쭉 하고 또 우리 성도님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많은데 좀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뭐 어떤 것이 이제 필요한지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자기가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죠. 자, 질문 확장법.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질문 확장법. 단답형의 질문은 더 이상 창의력, 재능을 끌어내지 못해요. 질문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의 질문이 나오면 그 안에서 다시금 2개, 3개의 질문으로 확장시키고
그것을 다시 10개의 질문으로 확장시켜보라. 어떤 사물을 보거나 사건을 대할 때 최소한 10개 이상의 질문을 만들어보라. 내용도 한 가지에 머물지 말고 확장시켜보라. 자, 우리들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특히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했어? 아니면 아빠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그거는 이거야 라고 하면은 질문이 일회성이죠, 이게. 그런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이 컵에 대해서 아이가 물었어. 아빠, 엄마, 이 컵은 누가 만드는 거야? 네 생각은 누가 만든 것 같으니? 네, 네 생각에는 누가 만드는 것 같으니? 모르니까 물어보지. 그래? 그럼 한번 알아볼까? 몰라. 예. 그쪽이 다 나쁜 데 있어? 네. 또 잘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엄마 모르는데 한번 찾아볼까? 인터넷 속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찾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왜 그게 그렇게 궁금해졌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물을 마시는데 이게 새지 않고 그래서 참 신기해. 그래서 누가 만든지 궁금해졌어. 그래? 그러면 네가 만약에 컵을 만든다면은 더 좋은 컵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재질은 뭐로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컵의 종류는 얼마나 될 것 같으니? 컵을 가지고 물을 마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용도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질문들을 다양하게 꺼내면은 이제 이게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뭐 인터넷 속에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런 현장을 방문해 볼 수도 있고 또 뭐 물, 엄마 이게 뭐야? 물이야. 물은 뭔데? 물은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거고 물을 마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왜 물에 대해서 궁금해졌어? 그냥 그래. 그럼 물이 사용되는 곳은 어떻게 되고 물은 어디서 시작되고 또 어떤 물들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수돗물이 정제되고 하는 과정도 가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그런 확장이 필요해요, 확장. 근데 우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꾸 묻는 거를 귀찮아한다. 네. 또 대답을 해줄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네. 그러니까 부모 자신의 일이 또 너무 바쁘다. 네. 그래서 아이의 재능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이제 질문의 확장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확장시킬 때 보면은, 여기 보면은 확장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 질문을 확장시킬 때 본질을 알기 위한 질문, 특징을 알기 위한 질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 대해서 아이가 물었는데, 물에 대해서 물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이걸 이제 질문으로 하면은 본질을 알게 한 거고, 특징, 성격. 네. 만약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물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걸까? 존재의 목적. 물은 누가 만들었을까? 물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또 사용 가능한 질문. 네. 이 물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자기에게 적용을 위한 물.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 네. 사회와 세계에 적용하기 위한 질문.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을까? 네. 경험과 발전을 위한 질문. 이쪽 분야에서 뭐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우리도 한강 주변에니까 거기도 한 군데 가보면 물이 정제되고 또 이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 과정을. 그래서 나도 거기 한번 가보면서 야, 이거 애들한테 한번 꼭 보여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또 이제 발전을 위해서 뭐 물을 통해서 하는 수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물을 또 전략해야 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하다 보면은 얘가 그 중에서 흥미를 느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현장도 방문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확장이에요. 이 외에도 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책망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하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한다고 나무라지 말고 왜 그것을 하는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절제가 필요하다면 절제할 수 있게 만드는 질문, 안 한다고 나무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하게 만드는 질문. 아이가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고 닫으면 야단치기보다는 교육을 위한 질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질문법 사용하기. 지시 명령을 일단 없애야 돼. 질문법을 늘리려면은 지시 명령 이걸 일단 없애야 돼요. 야, 이것 좀 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묻는 거죠. 또 너 몇 시까지 해? 알았어? 이게 아니고 언제까지 할 수 있지? 네. 너 계획 좀 짜. 왜 그렇게 계획성 없이 그래? 이거 말고 네. 네가 어떻게 하면은 너에게 맞는 계획을 짜볼 수 있겠니? 한번 짜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 실패했어. 야단쳐야 돼 지금. 너 그렇게밖에 못해?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대신 뭘 해야 돼? 응? 어쩌다가 일단은 그 속상함에 공감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아유 많이 속상하겠다 야. 잘할 수 있는데 실수했네. 그래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변명할 기회도 주고 그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여기서 뭐 배웠어?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언어 체계를 싹 바꾸는 거예요. 이걸 지시하고 명령하고 뭐 이런 거는 일단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한다? 확장시킨다. 처음엔 단순해서 본질을 알기 위한 질문으로, 성격을 알기 위한 질문으로, 목적을 알기 위한 질문으로, 사용 가능한 기능을 알기 위한 질문으로,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사회와 세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게 뭐 이런 거 발전을 위한 질문 쪽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게 필요해요. 이게 그러면 뭐 뭐든지 다 이 질문만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교육할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 뭐 뭐든지 다. 질문 넓혀가기. 한 사건의 질문 10가지 이상 해보는 거죠. 분석 능력 키우기, 기획 능력 키우기, 정답보다 자기 논리, 창의력, 사고력. 우리는 항상 정답이 중요해. 정답. 근데 그거보다는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잘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낼 수 있는지 이런 데다가 중점을 둬요. 질문은 훈련이다. 더 좋은 질문을 연구하고 훈련하면 누구나 더 나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지시와 명령은 관계를 악화시키지만 좋은 질문은 소통을 좋게 만든다. 위기에 처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든 것은 남편의 질문. 내가 뭘 도와주면 당신 오늘 하루가 더 즐거울 수 있을까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자녀에게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 있다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너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알아? 이건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일반적인 이야기들. 그 연구해야 됩니다. 분노를 잠재우는 질문, 자녀의 천재성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 얼마든지 있다. 질문의 달인이 되는 부모가 되어보자. 꼭 기억하자. 자녀의 천재성을 개발하고 싶다면 지시, 명령, 금물이다. 대신 재능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의 달인이 되어보자. 좋은 부모는 좋은 질문의 달인임을 잊지 말자. 항상 스스로에게 다음의 질문을 하고 살자. 오늘 한 질문들은 좋은 질문인가? 네. 더 나은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네. 이 질문을 항상 해야 그 다음에 자기 질문법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의 안내자가 되어보라. 자녀가 지적 재능을 개발하고 그의 천재성을 개발하길 바란다면 끊임없는 호기심과 질문을 훈련하게 하라. 질문은 숨겨져 있는 답을 찾아내는 열쇠다. 가정에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좋은 질문을 하고 있는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질문을 몇 가지나 하고 있는가? 그 결과는 어떠한가? 네. 자,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학습법. 예, 부모가 자녀들이 어떤 학습법에 의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자녀들의 학습법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공부의 정도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의 왕도는 없다. 네. 그런데 더 나은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네. 어쨌든 공부는 본인이 해야 돼.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공부가 좀 더 쉬워져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세 가지 학습법, 이 세 가지 학습법만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진짜 천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이 세 가지 학습 방법을 정리하면서 참 성경이라는 것은 진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비결이 들어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성경 속에 SQ, EQ, IQ 공부하는 방법이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들은 다니엘 학습법. 자, 여기서 다니엘 학습법은 제일 먼저 다니엘에게 학습된 거는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교육된 겁니까? 자기 집안에서, 가정에서, 다니엘의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교육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 나라는 망했지만 이 정체성은 다니엘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천국인, 하나님의 자녀, 한국인, 뭐 이런 거. 이게 다니엘 학습법에서 기본 뼈대예요. 기본 그릇이야, 이게. 그릇. 네.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누군가를 먼저 아는 데서 출발을 해요. 이게. 네. 두 번째는 절제예요. 정체성을 아니까 해서는 안 될 거, 먹어서는 안 될 거를 금하는 거죠, 이게. 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절제를 못해. 뭐, 게임에 절제 못해. SNS 절제 못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정체성을 바로 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먼저 모델이 필요한, 모델이 가야 돼, 부모가. 그래서 성경은 다 절제를 이야기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 네, 절제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들이 스스로 절제할 일들을 찾아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부모는 어떤 일을 절제해야 되는지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자녀는 또 어떤 일을 절제해야 될 건지 이런 거예요. 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절제. 세 번째 학습법은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은혜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네 번째 학습법은 성실과 진실함이에요.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었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의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해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그만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진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기본 그릇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석과 질문이에요. 다니엘은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분석을 하죠.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이 답을 줄 거다. 설명을 들었지만 궁금할 때는 그것을 말하는 천사한테 다시 묻죠. 다니엘서 7장에 이러이러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역시 때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죠. 궁금하거나 모르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은 답을 찾게 하는 키예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르타라는 게 많이 들어봤죠. 이건 질문과 토론이에요. 유대인들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 자립심을 기르는데 교육에 초점을 둡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육법은 왜? 라는 질문을 끊이지 않게 해요. 질문하지 않는 한계에 자란 아이들은 아무것도 묻지도 대답지도 못하는 성인으로 자라요. 유대인 교육부 하브르타의 핵심은 아버지가 주도하는 질문과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토론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게 부모들이 공부 안 하고 이런 교육 공부들을 안 하면서 애들 보고 맨날 공부하라고 해봐야 공부하는 방법을 애들이 활용하지 않는데 잘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와 식탁에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사소한 질문과 대화들을 반복하는 동안 아이의 뇌에는 자극이 일어나게 되죠. 자, 10가지 질문으로 떨어진 학습 효과 높이기. 제가 이거는 어떤 아이의 수학 성적이 떨어진 거를 놓고 멘토링을 하면서 질문을 했던 내용들의 일부. 자,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잘할 때하고 못하기 시작할 때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해? 그대로 둬도 되는가?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 이해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경계선 찾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면 좋겠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을 정하면 좋겠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제거해야 될 장애 요인은 뭐지? 누가 어떻게 점검을 해주면 좋겠어? 이런 정도의 질문만 가져도 애하고 학습 부분들에 대한 발전과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질문들이에요, 이게. 네. 그 아이는 이제 이걸 조금 변형을 한 건데, 수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수학에서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가 좀 집중을 못한 것 같다고 그래요. 자기가 좀 관심을 조금 덜 했더니 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구체적으로 수학에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도형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도시성을 가진 놈이구나. 이놈이 네 성적을 깎아먹었네? 그러면 이 도형에 대해서 정복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학교 끝나고요. 예. 그래서 결국 걔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큰 애들은 잘 안 하는데 이 초등학교 얘네들은 그냥 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주고, 애쓰는 부분을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발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6번째는 좋은 친구들이에요. 주변에. 예, 공부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함께 하는 거다. 자기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가는 중요하죠. 어떻게 살고 싶은가. 살고 싶은 대로 그 부분의 친구를 사귀어라. 예, 살고 싶은 대로 그 영역의 친구를 사귀어라. 뭐,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은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고, 필요하면은 책 속의 사람들을 친구로 늘 만나면 돼요.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들 다. 내가 또 사회적 활동을 하고 싶으면 봉사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그런 데가. 자기 개발을 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데. 친구는 아무렇게나 사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죠. 네, 그 사람의 주변을 보면은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다니엘은 자기 인생에 아주 좋은 친구들을 두고 있었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으면 주변에 비슷한 뜻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함께 질문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성경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뭐 이건 영원한 진리예요. 이건. 다니엘 학습법의 7번째 요소는 비전과 꿈이에요. 그에겐 꿈과 비전이 있었죠. 다니엘 9장 10절에 보면은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내 하나님의 앞에 간구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정결함,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간절한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고 자신의 온전한 삶, 나라와 민족을 위한,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한 비전과 꿈은 학습을 잘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요셉에게는 그 가족을 구원하고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위대한 꿈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꿈과 비전이 있었고 학습에 성공하고 싶다면 위대한 꿈을 가져라. 꿈과 비전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다니엘은 세계의 현재와 미래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역사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역사. 이 역사라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수학을 잘 하려고 하면 수학의 역사를 좀 수시로 함께해요. 요즘에 만화로 된 역사책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정치를 해보고 싶다 하면 정치의 역사, 뭐 기계의 발전을 위하여 그러면 기계의 역사, 과학의 역사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를 이해를 하면 이게 왜 만들어졌고 왜 출발을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다니엘은 세계 현재와 미래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시대로부터 미래까지 역사를 꿰뚫고 이것이 결국 다니엘을 성공자로 만들어주게 된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된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는 역사의 능력이에요. 다니엘 학습법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고 지혜는 10배나 뛰어났고 왕들이 그에게 자문을 구했고 결국 총리가 되죠. 쉐마 학습법이 있습니다. 쉐마 학습.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교육해 나가면서 애들이 어떤 학습법, 애들의 주변에는 뭐가 있냐. 이걸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가르치는 건 무조건 실패야. 네. 그러니까 질문, 대화,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가는 이런 삶이 만들어져야 돼요. 삶이. 부모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델이 돼야 되니까. 쉐마 학습법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으라, 경청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여 실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에 중요한 학습법이 들어있어요. 쉐마 본질은 율법과 구원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에 있다. 다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법의 기본 원리를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쉐마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명의 내용보다는 학습법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자, 6장 4절에 먼저 이스라엘아 어떻게 해요? 모든 건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듣고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들어서는 효과가 없어요. 자, 저 뒤에 지금 앉아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딱 앉아 있습니다. 내 이야기 열심히 듣고 계세요. 근데 지금 속으로는 태국에는 아들 생각을 하고 있어. 네. X야.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게 잘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마음, 집중력이에요. 그 다음에 뜻, 생각이에요, 생각. 힘, 노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집중. 요즘에 모든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게임, SNS,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허수아비가 앉아있는 거죠. 지금. 허수아비가.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어른하고 대화를 해도 그냥 뭐 지들은 딴 생각하고 있고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제가 우리 방배동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은혜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열심인데 수능 시험을 거쳐서 들어온 애들은 그냥 빨리 학점 이수하고 졸업하는 게 목표야. 그 뒤에서 엎드려 있거나 안 들었고 딴 생각하거나 엉뚱한 행동하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네들이 신학교를 왜 올까? 도대체 뭐 때문에 올까? 성적이 안 돼가지고 다른 대학에 못 가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오는 걸까? 네. 집중이 안 돼. 생각이 없이 들으면 자기 수업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정신이 맑게 해야 되는데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절제해야 되고 정신이 맑게 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 자고 깨는 것을 잘해야 돼요. 늦게 자면 일단 잠을 많이 못 자면 멍청해지니까. 다니엘은 자기 절제에 성공했죠. 바울 사도도 자기 절제가 없이 승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이에요. 시간 조절. 또 환경의 조절. 네. 가정의 분위기 조절.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습관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요약돼. 요즘에는 이런 걸 안 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잘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아주 평생 가도 이거는 진리예요. 기록해놓는 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그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같은 데서 대학원에서 다 실습 임상을 해놓은 거 보면은 목표를 기록해서 들고 다니는 사람은 3%인데 이들이 나머지 97%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만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룰 가능성이 커요. 항상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라는 거예요. 기록을 해라. 마음에 기록해라. 손목에 매라. 이마에 붙여 표로 삼아라. 드나드는 곳에다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우리는 이런 걸 뭐 전혀 안 해요. 전혀. 그러니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을 리도 없고, 시험 공부할 때만 그냥 막 하루 저녁에 밤새워서 그냥, 이건 남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 속에 기록을 해라. 마음에 기록해야 그것이 남을 수 있다. 마음에 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록해 들고 다니고 나가고 들어가는 곳에 자기 방에, 자기 심상에 기록해서 붙여놓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것이 암기가 되고 생각 속에 기록된다. 만약에 애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거를 공부할 때마다 요약 정리해가지고 자기 방에, 천장에, 옆에 빽빽하게 다 붙여놓는다면은 이건 뭐 성적이 나쁘라고 해도 나쁠 수가 없어요. 잠잘 때도 한번 쭉 훑어보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수도 한번 쭉 훑어보게 되고, 결국은 그게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 산정교회 같은 경우도 그 성경책 다 그냥 도배지로 다 붙여놨다가 그냥 보고 그 말이 들어오니까 속에서 이게 감동이 돼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 옆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 학습법은 몰라서도 일단 해놓고 쓰지. 그렇죠. 전에 그 나이 든 사람이 어느 그 나이 든 아버지가 그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방송에도 한번 나오고 그랬는데 이분도 다 붙여놨어, 벽에다가. 그 나이 드신 분이 공부를 하는데. 예. 그거 보고 그냥 보는 거예요. 쭉 보고. 다. 붙여놓으면 좀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쓸 때 한번 알고. 그러니까 계속 본다는 게 이게 뇌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방법이 참 이게 천재가 되는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근데 이 방법을 잘 사용을 안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새겨. 그럼 그걸 묵상할 수 있잖아요. 더 오고 가고 생각해서 묵상. 그러면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그 말씀이. 근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근데 주님의 말씀이 몽땅 다 어디 있습니까? 책 속에 있어. 성경 책 속에.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이 안 돼. 사용이 안 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기록해라. 이것은 복습과 예습의 의미를 가져요. 미리 기록해서 붙이고 공부한 것들의 중요 요점을 기록해 들고 다니고 붙여놓고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기록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학생들이 단어장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니기를 그래도 꽤 많이 봤는데 요즘엔 그냥 스마트폰이 그냥 몽땅 다 집에 집어삼키고 그것만 다 쳐다보고 가니까. 인간의 기억 능력을 연구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에 따르면 사람은 학습한 지 10분이 지나면서부터 망각이 시작이 되고 1시간 후에는 5% 이상을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6%, 한 달 후에는 90%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한다. 그러나 망각이 시작되기 전 복습을 하면 학습 내용을 훨씬 오랫동안 기억한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이론에 입각해 보면 학생이 수업을 들은 후 1시간이 지나면 50%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나면 배운 것의 대부분을 잊어버리게 된다. 시험에 닥쳐서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경우라면 이미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혼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신감도 잃게 된다. 이에 비해 수업이 끝난 직후 수업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본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수업을 들은 후 5분 내에 복습을 하면 하루 동안 유지되고 다음날 다시 5분을 복습하면 일주일 뒤에 다시 복습하면 한 달 뒤에 복습하면 6개월 정도 기억이 유지된다. 이때부터 장기 기억 상태로 돌입해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슬쩍 봐주기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붙여놔야 돼. 붙여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 번씩만 보고 하면 기억이 살아나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그 암송하는 것들을 이제 뭐 맨날 계속 그것만 하면 또 다른 걸 못하니까 생각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월요일 날은 이제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5장, 화요일 날은 6장, 수요일 날은 7장,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계시록 21장, 22장,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우리 G7에 이것저것 암송했던 것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해주면 안 없어져, 이게. 계속 그게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일단.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바로 성경을 외우라고 그러면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에만 이제 집중을 해야 돼, 그거에만. 그러니까 다른 걸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무리 안 해도 그걸 다 하려고 그러면 뭐 1시간, 뭐 4, 50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계속 한다고 보면은 다른 걸 못 하니까. 근데 이게 어느 단계에 딱 돌입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만 하면 안 잊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생각이 자꾸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게 녹이 쓰는 거예요. 네. 이 집에 딸 왔네. 많이 컸네. 지금 6학년인가? 6학년. 6학년. 그러게. 나도 저런 딸이나 손주가 빨리 하나 생겨야 되나. 그러면 내가 맨날 데리고 먹을 거,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고, 맨날 데리고 천재를 만들어야 만들어. 데리고 다니면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뚱뚱해져. 뚱뚱해진다고? 하여튼 부산이 소망이고 희망이고. 자, 그래서 이 쉐마 학습법은 이게 천재를 만드는 학습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이걸 하는 거야. 맨날 써붙여 댕기고, 보잖아요. 그 안에 성경 구절. 여기다가 붙여갖고 댕기고,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하고, 탈무드를 암송을 하고, 지혜의 이야기들이. 그게 속에서 움직이니까 올바르게 사는 거야, 이게. 열심히 사는 거야. 그 뒤에 나머지 열심히 사는 사람은 지식적 공부도 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하니까. 네. 그래서 들으라. 그 다음에 기록해라. 그 다음에가 이제 뭐예요, 이제? 말하라. 이 세 가지가 천재를 만드는 학습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멘토하는 1학년짜리한테도 지금은 뭐 잘 들으라, 뭐 기록해라 이런 건 아직은 1학년이니까 안 돼. 네가 배운 거 말해봐. 그럼 와서 이제 다시 다 이제 칠판 놓고 1교시는요 뭐고요, 2교시는요 뭐고요, 3교시는 뭐 했고요, 4교시는 뭐 했고요. 예, 그게 똑똑해. 그래가지고 2교시는요 수학을 했는데 그럼 수학의 내용이 뭔데? 그래서 처음엔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적어가지고 와봐. 그랬더니 요즘에 이제 그 1, 2, 3, 4 이제 숫자 뭐 연결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상상력이 뛰어나 보니까. 그래서 이제 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 가져하고 강낭콩 이거 이제 심어서 이제 하는 시간이 있어. 근데 막 그 강낭콩에 대해서 아주 막 이게요 이렇게 돼서 크고요 이렇게 크면요 이렇게 되고요 막 동화를 쓰는 거예요, 동화를. 네. 그래서 얘한테 내가 야, 너 이제 박사라고 목사님 불러줄게. 넌 이제 박사. 근데 그 성이 그 도시야, 도시. 그래가지고 야, 얘는 뭔 뜻인지도 모르지. 근데 우리 그 도건우 장로님 손주란 말이야. 이름은 뭐예요? 윤서. 그래서 도윤세. 그래서 야, 김 박사라고 하면 어떨까? 그냥 김씨로 바꿀까?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오면은 그냥 계속 도 박사님 그래. 근데 요즘 애들이요, 참 똑똑해요. 정말 말 잘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길러줘요. 그럼 이제 미용실로 해야 그래갖고 막 할아버지한테 괜히 기벌러지고. 예.
얘는 이제 디자인을 그렇게 그냥. 우리 손자는 로봇 합체. 네. 근데 앞으로 이 로봇 기술도 엄청나게 로봇 기술이 발전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그 발전하는 분야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맨날 고맙박스 가잖아. 예. 그다음에 너처럼 요만큼 몇 살이죠? 5살. 그러면은, 그런 이제 로봇 경연대회 하는데도 데려가 보고, 그런 걸 이제 자꾸 보여줘요. 보여주면은, 지가 장난감으로만 놀 때 하고, 현장에 가서 그런 걸 자꾸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영역을 발전시켜 갈 수가 있다고, 이게.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로봇 경연대회 치면은 다 나오고, 요즘엔 뭐 인터넷에서 뭐 없는 게 없으니까 다. 그러면. 그리고 로봇을 만드는 그런 전문 회사는 어디인지, 그러면 너 나중에 이런 회사에 가서 일하면 좋겠다. 그럼 그런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면 어떤 공부들이 필요해.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많이 놀고 하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학교에 올라갈수록 이게 문제예요, 이게. 특히 고등학교, 이 고등학교 코스, 이게 문제예요. 예. 그때는 자기 적성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학업을. 근데 그게 다 무시된 채로 그냥 점수를, 내신을 높여야 되거나, 아니면 수능을 가거나. 고등학교도 저기 바꿔야 되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를 그런 이제 로봇 전공한, 요즘에 그런 특색 있는 또 고등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찾아서 그런 쪽으로 아예 간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그런 이제 로봇 공학 쪽으로 가면 굉장히 환영받죠,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는 학교가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잘하는 쪽을 찾아서 가서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학은 통일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래 세계는 이제 인공지능, 일단. 인공지능이 뭐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사람화 시키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안에 얼마만큼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응용하는 이제 물건들이죠. 자동차. 뭐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동차. 뭐 인공지능이 뭘 하는 뭐 세탁기. 뭐 인공지능이 뭘 하는 뭐 이런 거. 뭐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일일이 이거 안 누르고 내가 마음으로 자 시작 하면 얘가 시작하고 이게 다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물건들이 놀이 애들 장난감으로 벌써 나와, 이게 다. 만화로 나온다고. 그런데 이게 어느 시대가 되면은 그게 현실화돼, 이게. 그게. 네. 지금 로봇, 우리 어렸을 때 일본에서 나왔던 만화, 아톰이 우리나라 만화였던가, 그거? 아톰. 네. 일본 사람이 그만 거예요. 일본 만화죠, 이런 거. 네. 태권부에. 은하철도 이거. 네, 우리 때는 다 이게, 예, 아톰이었어, 하여튼.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다 현장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거, 분석력, 기획력, 상상력. 그러니까 애들이 뭘 가지고 노는 건 다 상상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이제 키워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부모가 상상력이 애들만큼 못 쫓아가, 이거. 그래서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하고 폭을 넓혀 가야 됩니다. 그 애들이 달기 위해서 그거 몇 개월 안 되는 것까지도 막 앞에서 보면 무조건 이 스마트폰 줘가지고 그것만 주면 이제 하여튼 시끄럽게 안 하려고 다 불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그걸 다 보고 있어. 근데 이게 요새 막 TV에 나오는 것이 애들 지능을 정화시키고 떨어뜨리고 못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 이것만 주면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은 안 주는 게 좋지만 얘들은 어차피 그 세계에서 살아요. 앞으로 우리 세대는 이거보다는 그냥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하고 말로 하고 직접 하는 게 우리한테 더 편해. 근데 애들은 싫든 좋든 이 세계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모든 건 이 세계 속에서 다 살아 이제. 문제는 이거를 유익하게 활용하고 유익하게 이 속에서 응용하고 자기 작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구식이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게 막 이제 안 좋은 거죠 이게. 근데 얘네들은 뭐 싫든 좋든 하여튼 이걸 살아야 돼 이 속에서. 문제는 수 없는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로 이 자꾸 뇌를 죽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리니까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대한 연구를 우리 먼저 했고, 그러니까 이게 깔려 있어. 그래서 아무리 뭘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성경의 본질이 이야기를 해. 근데 세상 지식이 먼저 딱 깔린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신학을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는 우리 천국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기가 힘들어 이게. 네.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우 목사님 같은 분은 전문적 신학 교육을 안 했어. 나중에 그거는 신학 책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번에 뭐 교회사니 뭐니 다 자기가 독학을 했어. 그 전에 천국 운동이 그냥 그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배척하고 분별하고 좋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이제 이게 들어가서 뇌의 구조를 그게 배경이 된다고요, 이게.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안 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안 주는 게 좋아. 근데 뭐 그렇다면 부모가 안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거를. 안 주려면 부모가 안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부모가 다 가지고 사는데 애한테는 하지 마라. 이것도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쓰긴 쓰는데 중요한 거는 좋은 쪽으로, 네, 좋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게 리더자의 문제라고요, 이게. 리더자의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걸 사용하는 이 안에 어떤 정보가 나올 수 있고 어떤 걸 방어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지켜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대로 연구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연구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뭐 방법이니 뭐니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한다고 해봐야 우리는 이 속에 사실 사용하는 것도 아니야. 뭐 기껏 사용해봐야 뭐합니까? 카톡, 그래야 사진 찍고 전화하고 새벽에 알람 시계 대신 알람 틀고 나는 이제 인터넷 정보 뉴스 거기서 쫙 보고 그거 하고 네 뭐 그런 정도지 뭐. 예, 그런 거. 근데 라전도사님은 자, 이 속에서 활용하는 게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 뭐 활용하지? 아마 뭐 영화 많이 볼 수 있을 거고. 은행 업무 같은 것도 이걸로 보느라고. 컴퓨터 대용으로도 쓰고 작성하거나. 그러니까 벌써 우리보다는 훨씬 이제 한 발 더 앞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작업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벌써 발전하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지금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서 전부 작업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이 안에서 지금 전부 다 작품을 만들어내고 다 그렇게 갈 거라고 이게. 예,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서 살려면 이거 친해져야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발전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사용을 하니까. 왜냐하면 이 속에는 모든 건 다 그렇잖아요. 양면이 다 있다고. 독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맛있는 나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꿀이 좋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네팔에서 가져온 산에 있는 꿀 우리 저 김선희 권사님 그거 먹고 그냥 병원에 실려갔어. 예, 너무 독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나쁘다고만 보면은 안 되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거야, 이걸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아이의 내면에 뭘 보게끔 가도록 만드느냐가 형성이 돼야 되고, 가이드가 어떤 대화를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냐는 거야, 이거. 지금은 부모가 아이한테 여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나쁜 거 보지 마. 너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냥 이게 전쟁이야. 하루에 1시간만 해. 이게 막 전쟁이라고. 이걸 사용해서 어떤 걸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단 우리한테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잖아요. 저희 때는 만화방이 유행을 해가지고 만화방에 선생님들이 못 가겠어요. 멍청해진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만화책이라도 읽어야 돼. 시간이 자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라 가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저 라존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이거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이거.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럴 때는 보수적으로 가야 돼. 그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의 능력과 활용의 능력, 운영의 능력. 앞으로는 뭐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애들이 다 사업할 거라고, 이거 다. 같이 비즈니스 이거 들고 다니면서 다 하는데, 네. 앞으로 뭐, 지금 5G라고 하는 것도 뭐 이건 멈추는 동작도 없이 그냥 곧바로 돼버리니까 훨씬 속도가 빨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이 안에서 다 탑재되고 다 할 거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 과연 이걸 어느 만큼 능숙하게 운영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느냐. 네. 그래서 라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걸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제대로 공부하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 가야 돼요, 이게. 그걸 이제 나중엔 그런 것들이 이제 보급되고 해서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걸 통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예. 그러니까 결국은 SQ, EQ, 이런 것들이 내면의 세계 속에서 잘 성장하고 발전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분별하기도 하고 자기 제동장치도 되고 그렇죠. 지금은 인위적으로 제동장치는 안 돼. 네. 자, 강론해라. 그래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게 강론을 해요.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건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이다. 외치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자, 이 뒤에 도표 보시면 우리가 다 살펴봤죠. 강의를 듣는 것만은 5%가 남고, 읽기는 10%가 남고, 시청각을 통해서 보면 20%가 남고, 현장 견학을 하면 30%가 남고, 그룹 토론을 하면 50%가 남고, 직접 해보고 체험하면 75%가 남고, 다른 사람을, 친구를 가르치면 90%가 남는다. 네.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학습법, 예수님의 학습법인데, 여기에는 이제 분석이에요, 분석. 분석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분석. 장점 찾아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의 장점을 쭉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세 번째는 단점을 찾아서 수정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의 이것 때문에 성장을 못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요 단점, 요걸 제거해 주는 거죠.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서문학교의 환경의 어려움, 버가목교의 혼합, 두아디라교의 형식주의, 사대교회 복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것, 빌라델피아 너무 잘 나가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 내면의 세계가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거. 성취했을 때와 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예상을 해주죠. 문제를 제거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제거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 결과 예상법, 학습을 다스리고 정복했을 때,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산다. 예. 이 학습을 정복을 하면 이렇게 살고, 이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산다. 깨닫지 못하고, 뭐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죠.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어디서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컨설팅은 분석 방법이에요. 어디까지 이해됐고 어디서 이해 안 되고 잘하는 과목은 뭐고 잘할 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고 왜 잘하게 됐는지 안 되는 과목은 왜 안 되게 됐는지 사용할 자원은 뭔지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거고 해결하면 어떤 결과가 될 건지. 컨설팅 학습법에서 꼭 사용할 방법이 코칭이에요. 그래서 코칭을 익숙하게 두면 질문하고 점검해가고 단계별로. 그래서 오프닝, 영역 정하기, 어느 과목, 상태 분석하기,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게 지금 미치는 영향력, 친구 관계, 부모 관계, 또 자기 비전에 이루는데 어떤 영향인지, 목표 정하기, 이해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 정리하기, 실행 과정, 세부적인 정보 프로그램 짜기, 사용 자원 찾기, 필요한 자원과 장애 요인, 실행 계획과 점검 계획, 점검과 수정 보완, 보상, 잘하는 부분 방법 강화하기, 목표 완성과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학습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습법을 앞으로 교회에서 제대로만 교회 학교에서 운영하고 교육이 되고 아이들이 이걸 다는 못해도 이 중에서 한두 가지에 근거해서 자기 학습을 만들어 간다면은 잘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안에 있어요. 있는데 이런 방법을 모르고 그냥 가고 그냥 가서 그냥 듣고 오고 그러니까 이게 잘할 수 없는 거예요. 3가지 학습법 사용하기. 자, 먼저 3가지 학습법을 우리가 리더자가 익숙하게 숙지를 해야 돼. 학습법에 따라서 공부하면서 점검하고 친구를 초청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고 서로 나누고 토론하게 하고 노력의 지지, 격려 보상해주고 잠자기 전 침상에서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죠. 가정 현장 살펴보기. 자녀들은 어떤 학습법에 의해서 공부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한가. 자녀들이 3가지 학습법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새롭게 실천하고 싶은 내용들. 자,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창의력 키우기. G7에서 48권에서 8장. 그 다음에 G7 5권. 생각의 기능에서 상하. 자, 뭐 창의력의 의미와 중요성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창의력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생각의 특징 10가지, 11가지. 네, 전제적 특성, 정보의 바다, 성품, 시간과 공간 조절, 창조적 기능, 메모리 기능, 아이디어 창고, 행복과 불행의 요소, 해답의 창고, 감정의 창고, 다스려야 할 영역. 네, 좀 늘어났어요. 자, 생각으로 성공한 사람들, 뭐 여기 야곱이 나중에 삼촌이 그 대우를 얼마큼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뭐 얼마큼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게 성공한 거고. 뭐 토마스 왓슨의 이야기, 싱크. 빌 게이츠는 뭘 이야기했어요? 싱크 위크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뭐 스티브 잡스는 또 싱크 디퍼런트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죠. 다른 생각. 네.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일반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생각하는 기능, 자, 생각하는 방법, 여기에 14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공부한 거죠. 전체적 생각법, 과거와 현재 부인. 이거는 익숙한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문제는 항상 익숙한데 이게 좋아.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방법. 유기적 생각법,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추적 생각법. 뭔가 보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다. 뭐 병원에서 상처를 봉합하는 데 쓰는 외과용 스테플러는 원시 부족민들이 사람을 무는 개미를 이용해 벌어진 상처를 잡아내는 걸 보고 착안을 한 거다. 다각도 생각법, 뭐 질문을 통한 본질 파악,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통합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육색 사고 모자 생각법, 게스탈트, 역지사지, 주제 바꾸기 생각. 대화를 나누면서 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 중에 하나를 응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야 될 것들.
그냥 놔두면 엉뚱한 생각만 하니까 이제 생각의 목표를 자, 창조의 질서, 뭐 성경이 주는 주제, 아이디어 창조, 다양한 질문법, 올바른 자아상, 문제의 답을 찾게 한 거, 희망 장점, 생각의 우선순위, 비전과 꿈, 기억의 창고 활용, 3액션, 감정 바꾸는 훈련, 생각 바꾸는 훈련, 변화 추구, 플러스 마이너스 X 곱하기 나누기 활용, 다양한 주제, 기획력, 자기 정체성, 5가지 성품, 다양한 묵상, 자기와의 대화, 엉뚱한 생각과 상상하기. 생각할 때 주의사항, 생각에 대한 올바른 목적 갖기, 네. 본질적인 추구, 공익적 결과, 변화와 발전, 문제 해결, 사람을 살리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고정관념 버리기, 잘못된 생각의 노예, 생각의 함정, 생각 속의 쓰레기 치우기, 생각의 기능을 훈련한 건 큰 싸움이죠. 생각의 능력 체크하기, 생각할 수 있는 것 질문하기, 가능한 모든 원인 상상하기, 가능한 모든 결과 상상하기, 인형을 가지고 좀 더 재밌게 개선해보기, 종이 상자와 빈 깡통의 다른 용도 찾기, 일반 사물에 대한 특이한 질문하기, 사실과 다른 상황을 상상해보기, 이런 것들을 어느 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이번 달에는 요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번 달에는 요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 확장시켜주기, 브레인스토밍 아까 이야기했었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들인데 첫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못해, 나는 바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창의력을 끌어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사람이다. 내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보물이 들어있다고 믿을 때 그걸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나에겐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믿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도적인 겁니다. 창의력은 기계적이고 지시나 명령적 분위기에서 성장하지 못한다. 창의력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과정으로 본다. 잘못한 실수를 경험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각한다. 자녀의 창의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지시하고 명령하고 부모의 틀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선택과 책임을 갖게 하고 문제가 있을 때 책망하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해라. 아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말리지 말고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아이가 부엌에서 칼 들고 엄마를 돕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유대인 부모들은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잘하는 법을 가르친다. 미리 붕대와 약품을 한쪽에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 뭔가를 해보게 하는 거죠. 자, 다름의 중요성 인식. 창의력은 다름 속에서 나온 능력이다. 서로 비교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데서는 결국 창의력이 성장할 수 없다. 다름을 인정하고 특이함을 잘못된 것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창의력으로 인정할 때 창의력이 발전한다. 서로 다르다는 것이 보물이다.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릴 수 있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네. 자, 유대인들은 1등보다는 독특함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죠. 부딪힌 다양한 문제 해결하는 것. 창의력은 답을 찾기 위한 생각이에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권장하는 거죠. 변화 추구에 대한 갈망. 그래서 계속 변화를 추구해 나갈 때 창의력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미래는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은 창의력을 만들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을 늘 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런 이야기 했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한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뿐이다. 뉴턴도 그런 이야기 했죠. 어떻게 그렇게 발견했으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맨날 생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사과 떨어지는 걸 보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과 성경의 지혜. 유대인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과 성경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에게 배우는 건 지식이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에디슨이 1%의 지혜, 영감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호기심과 질문. 계속 이야기하죠. 호기심과 질문. 어떤 상황, 물건 앞에서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최소한 5개 이상, 10개 이상 질문을 던져보라. 네, 이 훈련이.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를 하고 왔을 때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것이 자기 인생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을 더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자, 묵상과 상상력 키우기. 그래서 묵상, 상상. 여기에
제임스 네스님의 소령의 이야기죠. 그 감옥에 gat혔을 때 좁은 공간에서 그냥 있으면 답답해 미칠 것 같고 그래서 생각 속에서 사는 거죠. 그 상상력이 현실을 만드는. 그 다음에 생각의 시간 갖기. 9번째, 창의력은 순간순간 떠오르기도 하지만 기본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일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아인슈타인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뿐이다.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이 말이 옳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 데 투자해보라. 운동하며 묵상하면서 길을 걸으며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라. 합체의 중요성이에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합체하면 훨씬 더 창의력이 커질 수 있어요. 영적 세계, 다양한 정보, 다양한 세계, 다양한 경험, 게임, 다양한 놀이, 게임을 통한 수업, 이런 거.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다양한 현장과의 만남,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과 생각, 과거, 현재의 학문과 기술, 다른 업종과의 관계, 다양한 책들에 대한 독서.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유대인들의 독서는 세계를 지배하는 원동력이다. 그들은 성경과 탈무드를 기본 배경으로 통하는 독서를 한다. 모든 지혜와 지식은 독서로부터 나온다. 우리 자녀들 안타깝게도 독서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 독서를 해도 목적 있는 독서가 아니고 숙제로 하거나 아니면 노래방, 게임, 아니면 학원을 전전하면서 공부에 시달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독서의 모범이 되는 부모도 많지 않다. 독서 없이 새로운 창의력을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독서가 없는데 새로운 창의력을 막 꺼낸다. 이거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동화는 창의력에 크게 도움을 준다. 동화 자체가 상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고 상상의 세계를 현실화하는 거다. 어느 정도 독서량이 채워질 때 이것들이 서로 만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 역사 이해, 지난날의 역사를 알고 오늘의 역사를 알면 새로운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지난날의 이 물건이 이렇게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그렇다면 미래는 이렇게 변화돼 가겠구나.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창의력이 만들어져요. 비전과 목표, 인간과 천국을 잘 알고 묵상하는 시간. 이게 엄청난 창의력의 보고예요. 이게. 결국 인간이 꿈꾸고 나가는 세상은 인간답게 사는 세상, 인간처럼 만들어지는 기계 문명, 유토피아의 세계죠. 성경은 이걸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과 천국을 바로 알고 삶의 현장과 기계 문명의 인간성을 첨부하고 천국의 특징을 첨부할 수 있는 창의력을 키워봐라. 자, 창의력 키우기 위한 삶, 호기심과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질문 확장하기, 하나에서 열로, 생각의 기능 활용하기, 토론 많이 하기, 이야기, 학습 토론, 독서 토론, 이야기 토론, SQ, EQ, IQ 토론, 성경 이야기 토론, 모든 토론은 질문을 통해서 한다. 식탁 대화. 자, 식탁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식탁 대화를 출발할 건가? 빵을 떼는 데서부터. 예수님은 빵을 떼는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 노는 것, 노래, 운동, 무엇을 얘기할 건가? 먼저 축하, 칭찬할 일, 주어진 텍스트, 독서, 고민거리, 도전하는 것.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두고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 대화가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정답을 아닌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이에요. 그래서 대화에서는 이 식탁 대화는 절대로 책망하면 안 돼요. 너 그걸 말이라고 해. 뭐 이런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해도 좋고, 침상 대화, 잠자기 전에 책 읽어주거나 이야기 들려주기, 축복기도 해주기. 이때 기도 속에 호기심을 담을 만한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해요. 그럼 아이가 저게 뭔 이야기지? 라고 할 수도 있고. 독서하는 가정 만들기, 영상 매체 절제하기, 이야기 토론하기, 거실을 서재로 꾸며보기, 스마트폰을 할 때와 독서를 하고 난 후 얻는 이익의 차이점, 필요한 책부터 읽고 토론하기, 성경 읽고 토론하기, 혼자 읽지 않고 토론하기가 중요. 하루 한 페이지 읽고 토론하기부터 시작. 한꺼번에 뭐 책 왕창 읽고 뭐 하기보다는 한 페이지, 10페이지 이런 정도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화 나누고 뭐 이런 거. 창의력적인 게임, 놀이하기, 넓은 세계 보여주기, 세계관 넓혀주기, 토론의 달인으로 키우기, 자기 의견 당당히 말하게 하기, 체험장 만들어주기, 생각하는 훈련하기, 변화 추구하기, 현장 체험하고 토론하기, 직업, 학습 내용, 정보, IT 전 시장 체험해보기, 역사 현장 체험해보고 토론하기, 문제 찾아 토론하기. 우리는 아이들을 전부 다 딴 사람한테 이런 걸 하게끔 다 맡겨요. 부모는 돈만 줘. 이거는 안 돼. 그래서 부모가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문제 찾아 토론하고 상대방 입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하고 부모 자녀의 고민 꺼내놓고 함께 토론하고 부모도 자기 고민을 꺼내놓고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가족 모두 코칭 공부하기, 일, 공부, 경제에
돈 사용에 대한 기획력 키우기, 장단점 분석 계획 세우기. 자, 가족들이 창의력 발전을 위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방법은 뭐가 있으며 어떤 결과 가지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 네.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